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성비를 추구하는 가성비 술꾼입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아이드의 소문 진주 글렌엘긴 12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글렌엘긴 12년이 단종됐다, 이제 시장에서 사라진다 라는 말들이 돌고 있고, 살 수 있을 때 미리 사놓자 라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종일까요? 그리고 미리 사놓을 정도의 가치는 있을까요? 정말로 그러한지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사 디아지오의 홈페이지 등의 공식 입장에서는 단종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리테일러에서 It is no longer available for sale 또는 재고 한정, 생산 중단 가능성, 판매 중단이라는 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돌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디아지오의 전략 변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디아지오는 산하의 브랜디드 제품 중에 하나인 화이트호스의 판매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화이트호스는 일본과 러시아, 동유럽 권역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로 가성비 측면에서 진빔 다음이며 하이볼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호스에는 글렌엘긴의 몰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디아지오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 글렌엘긴 싱글 몰트 12년 생산을 중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화이트호스의 블렌딩 구조를 보시면 화이트호스의 중심에는 글렌엘긴이 있고, 그 아래에는 티니닉과 라가블렌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그레인 위스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즉, 디아지오가 화이트호스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어 글렌엘긴 12년은 생산과 판매가 중단된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글렌엘긴 12년은 단종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산 계획도 없고 대체할 만한 다른 제품도 없어 보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화이트호스에 밀려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디아지오도 글렌엘긴을 개별 브랜드로 키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디아지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시면 싱글몰트 한정판 프로젝트, 예를 들어 스페셜 릴리스 시리즈나 디스틸러스 에디션 등에서 글렌엘긴을 다시금 등장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소량 생산이니까 향후의 희소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술장 재고로서의 가치나 그만한 맛은 있는 걸까요? 예전에 글렌엘긴 12년을 경험해본 바로는 사과, 멜론, 허니와 같은 향긋하고 달콤한 향과 바닐라와 보리의 깨끗한 피니쉬가 좋았습니다. 가볍지 않으면서도 깊이도 꽤나 있어 기분 좋게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네티즌 평가에서도 클래식하고 뒤끝이 좋다는 평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촬영도 할 겸 술장도 채울 겸 겸사겸사 5병을 샀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직 재고가 좀 보이고 가격도 4만원대라 무리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7만원대이고 아직은 팔고는 있지만 재고는 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보이면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술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뚜따를 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향이 좋습니다. 강렬하지 않고 부드럽고 고요합니다. 잘 익은 사과와 약간의 멜론, 그리고 달콤한 꿀의 기운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첫 모금은 정말 깨끗하고 부드럽습니다. 꿀, 바닐라, 달달한 보리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엔 제가 가진 술장에서 비슷한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렌모레이 12년을 보면 모레이는 허니와 토피, 곡물의 단맛이 특징입니다. 글렌엘긴은 같은 꿀향이지만 좀 더 맑고 청명함이 있고요. 끈적이지 않고 드라이하게 정리되는 단맛이 좋습니다. 다음은 더 글렌립의 12년을 보겠습니다. 리벳은 크리미하고 플로럴함이 강하고요. 버터 같은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글렌엘긴은 리벳보다 조금 더 구조감이 있고요. 끝맛이 단정하게 떨어져 균형감과 절제된 맛이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렌피딕 12년을 보겠습니다. 피딕은 좀 더 푸르티하고 밝은 느낌으로 사과, 서양배, 그리고 가벼운 오크터치가 좋습니다. 글렌엘긴은 피딕보단 과일향이 한 톤 낮고요. 조용하지만 밀도감 있는 달콤함이 우수합니다. 마치 글렌피딕은 햇살 아래의 가수원 같고요. 글렌엘긴은 가을 오후의 따뜻한 서재 같은 느낌입니다. 글렌엘긴은 전반적으로 꿀, 크림, 과일이 하나의 중심에서 만나서 절제된 밸런스를 보여주고요. 이런 풍미가 가능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웜톱 콘덴서의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방식은 스코틀랜드에서도 글렌엘긴과 몇몇의 증류소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리코일을 통해서 천천히 식히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수조를 웜톱이라고 부르고요. 증류 후의 증기가 구리코일을 따라 흘러내리며 차가운 물 속에서 서서히 응축되어 액체로 변합니다. 이 형태는 현대식의 쉘 앤 튜브 컨덴서와는 달리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온도 변화가 완만하고 구리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증류 후에 술이 조금 더 무겁게 되고 풍미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글렌엘긴 맛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납득이 되고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시간도 굉장히 긴데요. 75시간 이상을 써서 과일과 꿀, 꽃의 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증류소들은 생산 효율을 위해서 약 48에서 60시간 정도 발효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드럽고 복합적인 과일향이 올라오고 짧을수록 단단하고 곡물 중심의 향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발효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위스키는 대표적으로 글렌엘긴, 글렌알라키, 그리고 글렌파클라스 등이 있고요. 반대로 40에서 55시간 정도로 짧게 가져가는 위스키는 글렌피딕, 글렌리벳, 글렌모렌지, 맥켈란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렌엘긴 12년은 이제 쉽게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 원액은 여전히 화이트호스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단종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블렌드의 심장으로 돌아간 싱글 몰트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한 병은 단순한 위스키가 아니라 스페이스사이드의 전통이 담긴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이트호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술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